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정말 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70세를 넘어서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힘을 쓸 때 꼭 필요한 근육량이 1년에 무려 8%씩 줄어든다는 걸 아세요? 8%. 단순히 계산해도 10년이면 거의 80% 가까이 근육이 사라진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마른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어르신들 중에 뼈 가죽만 남았다는 표현을 쓰시기도 하죠. 바로 그런 분들이 근육량이 심각하게 줄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육에 힘이 없으니 80대가 되면 힘이 없고 자꾸 넘어지시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그저 나이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년 동안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준성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바로 똑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정말 활기차고 건강하신 반면 어떤 분은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정답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란에 단백질이 많으니까 계란만 많이 먹으면 될 거라고 착각하고 계세요.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 먹으라고 해서 계란 매일 하나씩 먹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계란도 물론 좋지만 계란보다 단백질 보충에 훨씬 더 효과적인 식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좋은 식품들을 우리 몸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지 그 비법까지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백질 보충 식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욱 중요해지는지 여러분께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팔팔한 20대 젊은이와 70대 어르신이 똑같이 계란 하나를 드셨다고요? 과연 똑같이 흡수될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은 90% 이상 흡수하는 반면 70대가 되면 50%도 채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절반 이상이 우리 몸에 제대로 쓰이지도 못하고 그냥 버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위산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위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단백질을 잘게 쪼개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소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장에서 흡수하는 능력 자체도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장벽이 튼튼하고 활발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도 점차 약해지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진료했던 78세 할머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께서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몸무게가 겨우 43kg이셨어요. 키가 158cm이신데 43kg이라니 정말 뼈만 남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였죠. 할머님께서는 삶은 계란을 자주 드시고 고기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신다고 하시더군요. 분명 건강하게 식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르셨을까 궁금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봤더니 아침 점심은 소식하시고 저녁을 아주 배부르게 드신다는 거였어요. 어르신들은 소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하게 드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량이 정해져 있어요. 젊은 사람도 30g 이상을 한 번에 처리하기 어려운데 나이 드신 분들은 20g만 넘어도 버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드셔도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대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국민건강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려 40%가 권장량보다 단백질을 적게 드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권장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최소한의 기준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체중 1kg당 0.8g이면 충분했지만 70세가 넘으면 1.2g은 드셔야 해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걸 계란으로 따지면 무려 12개나 됩니다. 계란 12개라니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식사 중에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는지 아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가장 흔하고 쉽게 접하는 계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계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계란은 정말 훌륭한 단백질 식품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대략 6g 정도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0kg 체중이신 분은 하루에 72g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계란을 12개나 드셔야 한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게다가 계란은 보통 3개 이상 먹기 힘들지 않나요? 매일 계란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질리겠죠?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단백질 드세요라고 권하면 계란이 가장 손쉽고 익숙해서 열심히 드시곤 해요. 그런데 2~3달쯤 지나면 지제 계란 꼴도 보기 싫어요 라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너무 자주 많이 먹으니 질리는 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예요.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건 평생 지속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계란만 고집하다 보면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계란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니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남아 있으시죠. 그러면서 계란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노른자에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 있거든요. 하지만 매일 계란만 드시니까 이런 불필요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아미노산을 필요로 해요. 계란도 환전 단백질이라고 해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긴 하지만 그 비율이 늘 똑같거든요.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섞어서 드시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해 줍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콩에는 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부족하고 곡물에는 메티오닌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완벽한 단백질이 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밥과 된장찌개를 함께 드셨던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도 먹고 두부도 먹고 생선도 먹고 콩류도 먹고 이렇게 다양하게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양성의 힘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백질 보충한다고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으면 맛도 없고 재미도 없잖아요. 식사라는 게 단순히 영양소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큰 즐거움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소한 즐거움들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식사마저 단조로우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야기할 계란보다 더 좋은 단백질 식품들이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정말 놀라운 식품들이 숨어 있거든요. 다음 알려드릴 식품 정보가 기대되신다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지인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건강한 단백질 시작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계란보다 훨씬 더 좋은 숨겨진 단백질 보물들 말이에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품은 바로 황태입니다. 여러분, 황태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시원한 해장국이나 황태찌개 같은 것이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황태가 이렇게 대단한 단백질 덩어리인 줄 아셨나요? 황태 100g에는 무려 7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건 얼마나 엄청난 수치냐면 계란 12개 반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황태는 지방이 거의 없어 소화가 정말 잘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고기를 드시면 가끔 더부룩하고 불편하시잖아요.
황태는 그런 걱정 없이 속이 편안하면서도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태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특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 메티오닌이 뭐냐면 간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숙취 해소에 황태 해장국을 먹었던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황태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황태 우린 국물도 시원하고 좋지만 정작 단백질은 건더기에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국물만 드시고 건더기를 남기시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황태 한 줄을 물에 불려서 잘게 찢어 놓으세요. 그리고 아침에는 국으로, 점심에는 무침으로, 저녁에는 찌개로 해서 하루에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황태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식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두부입니다. 아, 두부야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지만 두부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우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해서 동물성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정말 빨라요. 콩을 그냥 드시면 소화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두부로 만들어지면서 이미 우리 몸이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변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부에는 기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특히 여성분들 뼈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에요. 나이 들면서 골밀도가 떨어지기 쉬운데 이소플라본이 그걸 튼튼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두부도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 아세요? 순두부, 연두부, 모두부가 다 다릅니다. 단백질 함량으로 보면 모두부가 가장 높아요. 순두부가 부드럽고 목 넘김이 좋긴 하지만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시려면 단단한 모두부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모두부 반모를 하루에 2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는 된장찌개에 큼지막하게 넣어서 저녁에는 김치찌개에 넣어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30% 정도는 충분히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두부 드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두부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다른 식품과 함께 드세요. 예를 들어 김치와 함께 드시면 김치의 비타민C가 두부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된장이나 간장과 함께 드시는 것도 아주 좋고요. 이렇게 황태와 두부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단백질 걱정은 상당 부분 해결돼요. 그런데 아직 더 좋은 식품들이 남아 있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식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이 뭐예요? 하고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 건강식품으로 정말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콩이에요. 병아리콩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바로 관전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식물성 식품 중에서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한두 가지씩은 부족하기 마련인데 병아리콩은 정말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병아리콩에는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100g당 약 17g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하루 필요한 식이섬유의 절반 이상을 병아리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병아리콩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병아리콩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비타민 B6가 많은데 이 성분이 단백질 대사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으면서 동시에 그 단백질을 우리 몸이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성분까지 함께 섭취하는 셈이죠. 제가 병아리콩을 추천하면 처음엔 병아리콩? 그게 뭐예요? 하시더니 제가 권해드린 대로 한 달 정도 드셔보시고는 지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변비도 없어지고 힘도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아리콩 드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미리 물에 불려놨다가 밥할 때 함께 넣으시거나 삶아서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갈아서 수프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자, 이번에 말씀드릴 식품은 여러분들도 의외라고 놀라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가 단백질 식품이에요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는데 들깨의 단백질 함량이 무려 20%가 넘어요. 이건 일반적인 육류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들깨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들깨에 들어있는 잘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DHA와 EPA로 변환되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들깨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탁월합니다. 나이 들면서 관절이 아프시고 여기저기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들깨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줘요. 실제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들깨 드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들깨가루를 만들어서 나물에 묻혀 드시거나 들깨우유를 만들어 드시거나 들기름으로 드셔도 좋아요. 하루에 한두 스푼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들깨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니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마지막으로 계란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아까 계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계란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계란은 정말 훌륭한 단백질 식품임에 틀림없습니다. 계란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흡수율이에요. 계란의 단백질 흡수율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건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다른 어떤 식품도 이 정도 흡수율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래서 계란을 단백질의 기준, 즉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란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특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 류신이 근육 합성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거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콜레스테롤 문제는 어떨까요? 사실 계란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노른자를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거든요. 오히려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계란을 제대로 드시려면 반숙으로 드세요. 완전히 익힌 계란보다 반숙 계란이 소화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하고요. 자, 이렇게 5가지 식품을 모두 소개해 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 중에 몇 가지를 골라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이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을 알아봤으니 그 단백질을 우리 몸이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아무리 좋은 단백질 식품을 드셔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단백질 흡수율을 드라마틱하게 높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흡수방해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가 어려워지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거든요. 가장 큰 방해 요인은 바로 위산 부족이에요. 젊을 때는 위산이 충분히 나와서 단백질을 잘게 쪼개는데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덩어리째로 장으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단백질 보충하려고 힘들게 좋은 음식들을 먹었는데 흡수도 안 되고 그냥 나가버리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식사할 때 신음식을 곁들여 드세요. 김치나 피클 같은 발효식품이 아주 좋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오이냉국 같은 것도 좋고요. 이런 음식들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단백질 소화를 도와줍니다. 두 번째, 식사할 때 꼭꼭 씹어 드세요. 30번 이상 씹으면 침 속에 있는 효소가 미리 단백질 소화를 돕는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해 요인은 근육 전환 능력 저하예요. 이건 흡수된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드는 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젊을 때는 단백질을 먹으면 바로바로 근육으로 변환됐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과정이 느려지는 거죠. 가장 치명적인 방해 요인은 바로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특히 한 번에 몰아서 먹는 습관 말이에요. 입맛이 없어서 끼니를 거르거나 때를 놓쳤으니 저녁에 왕창 먹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선 정작 저녁에 식사량이 과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건강에도 안 좋고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어요. 70대 어르신들은 한 번에 20g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 이상 드시면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나 지방으로 저장되어 근육으로는 가지 않아요. 두 번째 방법은 골바른 식사 조합이에요. 단백질만 단독으로 드시면 안 되고 흡수를 도와주는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비타민 B군이에요. 특히 비타민 B6가 단백질 대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거든요. 비타민 B6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달걀 노른자, 시금치, 바나나, 고등어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지방도 필요해요. 지방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지방은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을 하루에 한 스푼 정도씩 사용하세요. 발효식품도 정말 중요해요. 된장, 김치,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장 건강을 튼튼하게 지켜주거든요. 장이 건강해야 단백질 흡수가 잘 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조합은 이겁니다. 된장찌개에 두부를 듬뿍 넣고 김치와 함께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단백질, 유산균, 비타민이 한 번에 모두 풍성하게 들어가거든요.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단백질 분산 섭취예요.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시고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서 드시는 거죠. 이상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아침, 점심, 저녁 3끼에 각각 1520g씩 나누어 드시고 중간중간 간식으로 510g씩 더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루 총 6080g의 단백질을 무리 없이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표를 말씀드릴게요. 아침 7시에 계란 하나와 우유 한 잔, 오전 10시에 요구르트 하나, 점심 12시에 생선 한 토막이나 두부 반모, 오후 3시에 견과류 한 줌, 저녁 6시에 황태찌개나 콩류. 밤 9시에 따뜻한 두유 한 잔, 이렇게 하루 6번으로 나누어 드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누어 먹어야 할까요? 근육 합성이라는 건 24시간 계속 일어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잠깐만 근육 합성이 활발해지고 나머지 시간에는 근육이 오히려 분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꾸준히 조금씩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76세 할머님이 계세요. 이분께서 처음에는 그렇게 자주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에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대로 3개월 동안 꾸준히 해보셨더니 체중은 그대로인데 근육량은 늘고 체지방은 줄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힘이 좋아져서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좋은 방법을 드릴게요. 바로 운동과 함께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격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식사 후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단백질 흡수도 훨씬 좋아집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을 모두 꾸준히 실천하시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드셔도 흡수율이 3040% 정도 높아져요. 정말 엄청나고 중요한 차이거든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과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려야겠죠? 이론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첫 번째 주부터 시작해볼까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첫 주에는 황태 한 줄만 사다 놓으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황태국을 끓여 드시는 겁니다. 국물도 좋지만 건더기를 꼭꼭 드세요.
이것만 해도 하루 단백질 섭취량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주에는 두부를 추가해 보세요. 모두부 반모를 사다 놓고 아침에는 황태국, 저녁에는 두부찌개. 이런 식으로 하루에 2번 단백질을 챙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몸의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주에는 병아리콩이나 들깨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추가하세요. 병아리콩은 밥할 때 함께 넣어서 드시고 들깨는 나물 무칠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부터는 계란을 제대로 활용해 보세요. 하루에 1~2개 정도 반숙으로 해서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계란 하나, 저녁에 황태국, 점심에 두부찌개. 이런 식으로 하루 3끼 모두에 단백질을 빠짐없이 넣는 거죠. 중요한 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오늘 황태국 끓이기 귀찮으시면 계란 하나라도 드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 포기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단백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과 함께 드실 때는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혹시 당장 변화가 안 느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변화는 생각보다 천천히 일어납니다. 보통 2~3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해야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근육량이 늘고 기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요. 이제 남은 건 실천뿐입니다. 오늘 당장 장을 보러 가셔서 황태 1줄, 두부 반 모만 사오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여러분.